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인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재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3.0%의 성장에서 2년 만에 2.2% 성장으로 떨어졌고, 또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2% 성장이라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2%는 제로 성장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2% 성장은 제로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년 만에 2% 성장, 또 혹은 외국의 전문가들 평대로 1% 후반대 성장으로 떨어지면은 그것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한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어와서 원전 폐기, 또 소득주도 성장 밀어붙이기, 최저임금 급격한 29%의 최저임금 인상, 또 공무원 17만 8천 명 정원, 성과급 폐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경제가 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제대로 잘 잡아놓고,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경제에 또 일자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튼 3%대 성장, 또 재정의 건전성, 또 미래에 대한 자금 축적,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좌파들의 정권을 잡고 국민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 시장경제와 좀 떨어진 정책을 편으로 해서 투자가 아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또 소비, 생산, 일자리, 물가, 외환, 수출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5월 16일 날 한국 경제가 재정을 더 써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다, 또 경제의 이 바탕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또 3일 후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왜 안 들어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도. 지금 언론들도, 또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도 뭐 이틀 만에 딴소리를 또 실어야 되니까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뭐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상황이 3일마다 경제정책 전반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 경제를 보는 관점이 뒤바뀌는 상황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과 국가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40%인데 2022년에는 45%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국가부채가 68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홍남기
부총리 얘기대로 2022년도 45% 국가 부채가 되면 956조, 무려 277조가 부채가, 국가 부채가 더 생긴다. 277조면은 현재 460조에 근 5분의 3 정도가 됩니다. 그냥 부채, 국가의 부채,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냥 자기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책, 또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생산 구조가 위험해지고 또 수출이 전자나 IT 부분 수출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부채를. 그리고 그 기본적인 돈 씀씀이를 좀 줄이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음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은 그 선거도 있죠. 또 예비 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몇백조 그냥 지방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막 갖다 붓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가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계획을 2020년 되면은 443조 정도, 2020년, 그 내년이죠. 내년에 443조 정도의 국가 재정 지출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바로 2017년에 476조, 2020년보다 3년 당겨가지고 476, 그것도 30조를 더 재정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2018년에는 504조로 재정 지출을 가는 겁니다. 2018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오히려 443조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100조 정도가, 540조 정도가 재정 지출이 된다. 결국은 나라 경제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쉽게 말해 수입은 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그것도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쓰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이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불황이나 일본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한국이 대단히 잘 경제를 지키고 있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의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돌아서 2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이 전 세계 평가 기관들이 우려를 할 정도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대단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뭐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작용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잘못하면은 선거에서는 당연히 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념, 또 선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평가들이 절하되고 있다. 경제가 망하는데도 지지율이 50%대를 여기 40% 후반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당으로 봐서는 막연히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대단히 미시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좀 더 이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렇게 문재인 가는 데마다 문재인 씨가 잘못하고 있다.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졌다. 외교는 완전히
한 코리아 패싱 정도의 상이 되어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국민들의 기저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작용화된 이념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막연히 이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혹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독재 정권은 무너진다. 이런 막연함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한편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오늘 제가 이 말을 던진 것은 막연하게 그냥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지금 각 지방연구원, 서울, 경기 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소위 말하는 좌파 지방정부의 연구원하고는 대부분 다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종철 씨가 민주연구원 원장 일성이 뭐냐? 총선을 확실하게 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주연구원 원장이 지방정부의 세금, 지방시도민들의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연구원들하고 협약을 맺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선거 운동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된다. 또 그런 지방정부의 민원사항 혹은 지방연구원들의 사항들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포퓰리즘으로 공약, 빈공약이죠. 공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을 또다시 왜곡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금 부산에서 이제 남북권 신공항에 대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건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 갈등을 엄청나게 하면서 한번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것을 다시 선거 10개월 앞두고 지금 소위 말하는 영남권, 특히 PK, 부울경에서의 표심이 거의 반문 정서가 대단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큰 국가 정책상으로 한번 정리된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대단한 진통을 겪으면서 또 각 시도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했던 그런 정책 결정이 선거를 앞두고 또 흔들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부분들의 갈등 조장을 통해서 지금 반문 정서가 팽배해 있는 이러한 선거 앞에서의 눈속임 또 국민 속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호국